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이완구 전 총리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그 발언을 들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포스코 건설 비리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자, 이제 수사 5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벌써 두 번째 기각이 됐습니다. 자, 어떤 배경일까요? 최진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자,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의 영장 어제 두 번째로 기각이 되었는데 참 이 포스코 비리 수사 시작은 창대했는데 자, 5개월 수사의 두 번째 영장 기각 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그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뭐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직후에 3월부터 시작된 그 정동화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지금 벌써 5개월째를 맞는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지난 5월달에 압수수색 3월달 압수수색이고 5월달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다가 이번에 2개월에 걸쳐서 보안 수사를 걸쳐서 또 했는데 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개를 뿐만 아니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간단히 포스코 수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두 갈래가 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문제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되는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한 M&A를 통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인데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 특히 기업에 대한 비리 수사에 있어서는 의혹이 되는 부분만 빠르게 도려내는 이른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포철 수사에도 이것이 적용되는가 했더니 자, 5개월 동안 지금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사 능력이 부재한 겁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잘못 짚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종합되는 어떤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리한 표적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글로벌한 우량 기업이었는데 포스코가 돈줄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 네.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수사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해외적인 어떤 관련된 수사도 있다 보니까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대검 중수부에서 했습니다만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데 과연 예전에 비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시험대에 올랐는데 결국 상당한 능력에 대해서 비판이 목소리가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것은 저 일각에서 보는 것은 바로 정치적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전 정권에 대한 비리에 표적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코 수사의 정점은 지금 얘기하는 정동화 부회장을 넘어서 전 MB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특히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가장 표적이 됐던 것이 한마디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특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와 같은 비판이 있고, 또 나아가서 또 현 정권이 지금 포스코와 같은 어떤 기업인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 그런 음모론 또한 지금 없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뚜렷한 결과로서, 수사 결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 지점에서 이 수사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고 2013년 KT 전 회장인 이석채 전 회장 수사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검찰이 3차례 넘게 KT 사업과 임직원 집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 이 전 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기사로 했다가 슬그머니 수사를 마무리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요. 네. 결국 이번 것도 3개월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도 피로하고 어떻게 수사진도 피로감을 느끼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은데, 결국 이 시점에서 어떤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수사 또한 재작년에 있었던 KT 수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 관측하기로는 이번에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단계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그리고 MB 정권의 실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유력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로 표적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는데, 네. 이것을 넘어서 지금 부실 M&A와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정 업체의 주식을 주가보다 2배 넘게 인수한 다음에 현재 거의 2,900억 정도 포스코에 손해를 봤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네. 앞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아마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실 M&A 속에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갔는지, 그 부분이 또 한 번 하나에 넘어야 될 큰 산맥일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M&A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검찰은 창을 어떻게 들이댈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급기야 재계에서도 표적 사장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포스코만 해도 이 글로벌 철강 부분에서 3, 4위를 다투는 수준인데, 정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한 말씀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청와대에서 경제수석도 했던 분인데요. YS 정권이죠? 네. 예, 그랬죠. 그때 하신 말씀이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한 일이 없도록 수사에 신중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스코 수사에 대한 되게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포함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메르스라든가 가뭄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좀 띄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재계의 우려가 있는데,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환부를 도려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김준태 검찰총장이 얘기한 그와 같은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수사가 되어야 기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검찰 수사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